자, 이번에는 스토킹 범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끝에 사망한 고 이은총 씨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피해자의 이름을 좀 조심스럽게나마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 은총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6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인천 논현동의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나 그런 답답함도 있는데 접근 금지 명령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7월 17일 그 아침 6시인데요. 이 그 피해자가 바로 이제 인천에 있는 그 논현동 자기 그 아파트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그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그 어머니도 흉기에 찔려서 부상을 입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옆에 자기 자해를 하고 누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지난 5월 달에 만났다라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이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사귀게 됐는데요. 사귀고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혼 경험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구 이제 그 강압을 하니까 헤어지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는데, 5월 18일 날 스토킹 신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메신저에 6월 1일 날 둘이 사귀는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망신을 줘서 이게 또 다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내리고 고소를 갖다 취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6월 9일 날 또 다시 또 찾아와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을 갖다가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6월 29일 날에는 이 스마트워치를 피해자 차고 있었는데 반납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 고 이은총 씨는 어쨌든 상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소도 취하했고요. 이은총 씨의 대응에는 어떤 문제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어떤 여성이라도 만난 지 한 2주 만에 결혼을 하자라고 예. 남성이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고, 또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도 이제 그 지급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해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어머니와 자녀 앞에서 성실하고 또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근데 피해자가 쓰러지자 옆에 누워서 스스로 또 배를 찌르고 나란히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엽기적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피해자의 6살 딸 같은 경우는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예.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아주 심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도 같이 따라 죽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3일, 4일마다 한 번씩 반성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자기도 같이 따라 죽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일종의 감형 전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전형적으로 자기가 소유할 수 없으면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네.